예, 어제 날짜로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를 했어요. 이 추천위의 위원장이 전 검찰총장이었던 김진태고 국회의원 김진태하고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에요. 여기 3명에다가 이제 비당연직 이걸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포함해서 비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해서 9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지가 꽤 오래됐죠. 김호수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가 사퇴한 이후 무려 66일 만입니다. 5월 6일자로 김호수가 사퇴했으니까요. 예. 자, 지금까지 이 검찰총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최장 공백 기록이 124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자, 일단 김호수가 그만둔 지가 66일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검찰총장 임명 과정을 보게 되면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추천위라는 제도를 이게 2011년도에 검찰청법을 개정해 가지고 끼워 넣었잖아요. 이 추천위가 들어가면서 절차가 더 늘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검찰총장 추천위가 생긴 이래로 보게 되면 평균 6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장 공백 기록인 124일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죠. 그렇죠? 일단 이 현재 바뀐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후보를 선거받아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심사 대상자를 추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이제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추천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천위에 넘기면 그건 이제 보고죠. 제시,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넘기면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복수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면 다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해요.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네, 이렇게 절차를 밟다가 보면 평균 63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뀐 법에 따르면.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검찰 중립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다고 해서 별로 중립됩니까, 여러분? 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이 검찰청법도 개정해야 된다. 결국은 헌법에 있는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 불필요한 절차들, 그 명목상의 검찰 중립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두고 있는데 뭐 국민이 추천하면 못합니까? 법무부에서 추려버리고 추천위에서 다시 복수 3명 내외로 추려버리면 어차피 하나마나 한 절차 거기에 추천위까지 도와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예, 이 검찰청법도 개정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돼요.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조금 의심스럽게 하는 조치가 지금 현재 검찰에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 난 이래로 검찰 간부,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총장 빼고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주요 검사장들 다 인선이 됐죠. 네.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 라인이 다, 그리고 실무진까지 다 이른바 윤석열 산하로 인사가 다 됐습니다. 다 교체가 됐어요.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 절차상으로는 뭐 문제 없지 않냐 항변할 수 있어요. 권한 대행인 차장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요. 실질적인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인 검찰 인사가 비정상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형식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질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총장이 돼요. 그러면 대검의 참모진은 전부 다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걸로 하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전 총장 시절 때 보게 되면 막판에 추미애 박범계가 들어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전부 다 추미애 박범계 사람으로 총장을 호위하는 식으로 완전히 봉쇄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총장이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해버리는, 심지어는 국감장에 가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또 사전 회의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체 국감 대비 회의조차 안 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대검 참모들 인선에도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인선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뭐 이전에 반부패부, 형사부 이렇게 하던 각 참모들요. 그 대검 참모들이죠. 인선이 다 끝났어요. 총장 자리 하나만 딸랑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총장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쨌든 협의체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 마지막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서 기획된 참모진에 얹혀 있는 검찰총장. 바지 사장이죠. 소위 말해서. 허수아비죠. 네, 이슬람만한 총장. 네, 얼굴마담 총장. 네, 이게 참 모양이 안 좋아요.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제가 그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런 허수아비 노릇 놀고 책임은 다 떠안는데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돌아올 건데 왜 하나요? 이름 뿌린 자리? 글쎄요. 이거는 참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뭐 하위법인 헌법이 아닌 하위법인 검찰청법이라 하더라도 비록 검찰청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예, 특별법이죠. 검찰 조직이라는 조직을 위한 특별법인데 일반법이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에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지금 어저씨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법치의 가장 선봉이자 가장 중심이 돼야 할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에서 법치를 형해화시키고 있어요. 형해화시키고 있어요. 이스라 만화 법치예요.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게 정상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와중에 엄청난 수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적폐청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기문란 사안에 대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안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입니까? 이런 사안들의 수사가 지금은 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최종 책임권자이자 그 수사 지휘권자인 총장이 없어요. 대검 차장이 있어요. 근데 대검 차장이 누군지를 아마 거의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만 들어봤고 수사팀만 뉴스에서 들어봤지. 이게 뭐 중앙지검 무슨 부서, 뭐 수원지검, 뭐 동부지검 이렇게 수사팀만 들어봤지. 대검 차장이 누군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검 차장이 지휘해야 될 거잖아요. 차장이 안 보여요. 한동훈 법무관관이 보이고 수사팀만 보이지. 여기에 지금 총장이 인선이 되면
이 책임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책임, 지휘도 안 한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은 다 끌어안게 된 모양이에요. 자, 이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로 귀결될까요? 검찰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사 결과다라고 반발할 수 있죠. 딱히 그걸 항변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이 투영되는 거예요. 중립성 문제에서 그거는 일단은 중립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각계 검찰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 각 검찰이 알아서 했다? 그렇게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 참 억지 춘향식의 대단히 어색한 궁색한 그런 변명밖에 할 게 없다고요. 이거는 수사의 중립성, 검찰 독립, 중립 문제를 떠나서요. 수사 결과의 중립성 시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부 다요. 참모조차 자기 의중이 반영될 수 없는 이미 인선이 다 이루어진 이 상황에 그냥 들어얹히는 바지사장격인 총장. 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정말 검찰의 중립을 지킬 만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구색 갖추기지 어렵다고 봐요. 천하의 한동훈, 천하의 윤석열이어도 이미 아니다라고 봐요. 정치적이잖아요. 인선 자체가 윤석열 사단으로 다 채워졌다라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비정상,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모든 분야를 다 정상화시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법치, 요즘 현대국가를 일명 복지국가, 법치국가 뭐 이런 여러 표현을 쓰잖아요. 자, 법치라고 하는 이 가치에 관한 가장 중심에 서야 할 정부 부처인 법무부조차 법치를 형해화시킨다면 어디에서 법치를 찾아야 되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법무행정의 정상화는 뭐냐는 거죠. 그 핵심이 검찰의 중립, 경찰의 중립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이잖아요. 경찰도 검찰도 권력의 신여가 된, 주구가 된 너무 분명한 전형을 본 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경찰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글쎄요. 실 움직임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 총장이 누가 되든 검찰이 과연 중립적일 수 있을까? 모든 인선이 다 돼 있는 모든 의미에서 뭐 한동훈 법무의 인선 있죠.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진영이 짜여진데 스위치 넣고 끄고밖에 할 게 없는 사실상의 그 스위치도 총장이 쥐고 있냐 하는 것도 뭐 의문이고요.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자기가 지휘하지도 않았어요. 지휘할 수도 없어. 이미 들어와서 달리고 있는 열차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총장을 누가 할까요?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 행정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될까 봐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가버렸잖아요. 올 때까지 와버렸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알고 보니까 라임 옵티머스 자금 추적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또 비춰질 수 있다고. 자, 이게 정상일까? 아무리 검소한박 다급하지만
이게 정상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엄중한 사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훗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먼지털이가 되게 될 거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윤석열 정권에. 한동훈 법무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총장 인선을 더욱더 신경 써서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자기 업무를 해갈 수 있게끔 인선에 조심하는 위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제 남은 거 마지막 그래도 국민 모두가 봐도 그래 뭐 그는 검수완박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었고 그래 잘했네.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인선이어야 한다. 그게 검찰총장 인선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